자, 우리 문법 4페이지 봅시다. 한글 맞춤법. 첫 번째, 뭐대로 적기, 소리대로 적기. 요거를 뭐라 그래? 표음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음이 소리 음자입니다. 어대로 적기. 얘는 표의주의. 의는 뜻의자예요. 소리대로 적기는 소리 나는 대로, 말 그대로. 어법대로 적기는 뜻을 파악하기 쉽게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러면 발음은 어때? 발음은 표기랑 다르겠죠. 그럼 요 표음주의와 표의주의의 장단점은 뭐겠어? 표음주의는 소리대로 적어. 그러면 너네 받아쓰기 100점 받을 수 있는 거야, 그치? 응. 표기랑 발음이랑 똑같으니까. 근데 표의주의는 어때요? 의미는 파악하기 쉽지만 발음과 표기는 따로 익혀야 된다. 자, 맏형 없다. 사람이 그냥 봤을 땐 뭐야? 싶지. 이게 만약에 소설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생각해봐. 에? 이게 뭔 말이야? 싶을 거 아니야? 이거는 소리대로 적으면 뜻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자, 요 정도. 그래서 두 원칙을 융통성 있게 적용한다까지 하고 밑에 된소리 표기 한번 넘어갈까요? 위에 거는 딱히 필기할 게 별로 없어요. 자, 된소리의 표기. 자, 된소리가 뭐야? 그렇지, 자음이죠. 쌍기역 같이. 쌍기역, 쌍지은. 자, 된소리랑, 거세 소리를 헷갈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알려주자면,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자, 된똥,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땅디귿이지. 된똥, 이렇게 외우고, 거센, 요거는, 너네 포켓몬스터 알아? 알지? 포켓몬스터에 제일 유명한 애가 누구야? 피카츄지. 피카츄 털 만져보면 어떨 것 같아? 복슬복슬 좀 거칠겠죠. 전기를 한다. 그래서 거센 피카츄 털. 이 초성들 있지. 이 초성들, 이 거센 소리다.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지? 음. 자, 이거 알고 넘어갑시다. 자,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봅시다. 어깨, 으뜸, 거꾸로, 해쓱하다. 된소리죠. 이게 두 모음 사이에서는 안 돼. 한번 분리를 시켜봐. 쌍기읍, 그쵸? 그러면 모음이랑 모음 사이에 왔다, 그치? 된소리. 그치? 요런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기읍, 기역, 쌍기역, 우. 어랑 우라는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쌍기역 소리. 그쵸? 요거는 된소리로 표기도 하고 발음도 된소리로 난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 가기 전에 이거는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거잖아. 그러면 뚜렷한 까닭이 있게 나는 된소리는 뭐야? 그거를 한번 우리가 볼게요. 요 표 적을 거거든? 내가 스토리텔링을 하나 할 거야. 이게 뭐야? 마우스로 그리는 거라 좀 이상하긴 한데. 자,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볼래, 여기? 바닷가. 바닷가. 바닷가에 누가 있냐면, 자, 머리가 엄청 큰, 여자예요. 얘는 뭘까? 머리가 더 큰 남자입니다. 여자애가 뭐를 신고 있지? 구두, 맞아요. 자, 남자애는, 으, 너무 그리기가 어렵다. 이게 무슨 발이지? 맨발.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아요? 자, 요렇게 생각하고 봅시다. 바닷가에서 여자애만 구두를 신고 있어. 남자애도 구두 신고 싶겠지. 그래서 여자애한테 뭐라 그래? 구두 벗어줘. 쓰세요. 표 씁시다. 구두 벗어줘.
그랬더니 여자애가 어떻게? 그래? 하고 구두를 벗어줬어. 엥? 이걸 벗어주네? 그러면 남자애가 이번엔 뭐라 그래? 구두 사줘. 구두 사줘. 했더니 그래? 하면서 진짜 사줬어. 어? 이것도 사준다고? 그러면 뭐라 그래? 다 사줘. 그러면 여자애가 어떻게 하겠어? 뺨을 한 대 갈기겠지. 그러면 남자애 정신 차리고 다시 뭐라 그래? 그럼 그냥 구두 벗어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있잖아. 남자애가 만약에 뭐라 그랬으면 다 해줬을까? 구두 벗어종 하면서 애교를 부렸으면 다 해줬겠죠? 그래서 발음이 된소리로 났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표기는 된소리로 하지 않아요. 발음만 된소리로 합니다. 요거 꼭 적어줘야 돼. 표 그려주고 근데 언제 요렇게 오냐. 자, 정신 차리고 표를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 글자 받침이 바닷가 요거일 때 비읍, 디귿, 기역일 때 뭐가 된다고? 뒷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발음만 한다 요거야. 두 번째는 용언의 어간에다가 니은, 미음으로 끝날 때. 그럼 뒤에 애들은 구두, 사조 이 애들이 발음이 된소리가 된다. 세 번째는 한자어 리을. 한자어인데 리을이야. 그러면 뭐라 그래? 다사조 얘네들이 된소리가 된다. 그다음에 관형사형 어미가 있어요. 관형사형 어미가 뭐야? 관형사가 뭐지? 오, 체온을 꾸며주는. 그쵸? 체온을 꾸며주는 건데 체온은 뭐가 있어?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었죠. 오? 수사는 뭐예요? 그렇지. 숫자랑 순서까지 나타내야지. 자, 어미가 뭐야? 너네 어간과 어근과 어미의 차이를 다 알고 있어야 돼. 어간과 어미는요, 용언 있지. 동사, 형용사. 그거를 어간, 어미, 어근 차이 볼게요. 어간과 어미는 용언에서만 쓸 수 있어. 용언에 뭐 있다고? 동사랑 형용사. 자, 모르는 건 다 적으세요. 어간은 바뀌지 않는 부분. 어미는 그럼 뭐야? 바뀌는 부분. 예를 들어서 동사 뭐가 있을까? 먹다. 먹다. 맨날 나오지 먹다. 먹다. 바꿔봐봐. 먹어서, 먹으니, 먹고, 먹음으로, 먹어라. 먹니? 엄청 많죠? 안 바뀌는 부분이 뭐야? 그치. 먹이 바로 어간이에요. 그럼 바뀌는 부분이 뭐라고? 그게 바로 어미라는 거지. 그러면 쌤 어근은 뭐예요? 어근은요. 용언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명사도 올 수 있고요. 특히 합성어, 뭐 파생어 이런 것들 명사 아니면 뭐 동사도 있을 수 있고 형용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거. 어근은요 실질적인 의미, 메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인이 된다. 그럼 메인이 되지 않는 의미는 뭐겠어요? 접사. 안 보이네. 접사. 접사는 어근에 붙어서 앞이든 뒤에든 붙어서 뭔가 추가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거야.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구라쟁이. 구라쟁이 한번 볼까? 구라가 실질적인 어근이죠. 그럼 접사는 뭐야? 쟁이. 봐봐. 구라는 혼자서 올 수 있지. 야, 구라치지 마. 할 때 그 구라. 응, 구라야. 할 때 그 구라. 그치? 쟁이는, 에이, 쟁이야. 이게 뭐야? 안 되지. 혼자 쓸 수 없어요. 뜻을 첨가해주는 건 되지만, 혼자 쓸 수는 없지. 그런 차이가 있어. 어근과 접사는. 그쵸? 자, 요거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관형사형 어미. 그래서 관형사의 역할을 하는 어미다 하는 거야. 자,
먹다. 아니지. 아, 관형사형 언니. 뭐라고 할까? 나, 집. 요걸 어떻게 꾸며줘? 나가 집을 어떻게 꾸며줄 수 있을까? 나, 그렇지. 나의 집.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먹다와 빵. 먹다가 빵을 어떻게 꾸며줄 수 있어? 먹을 빵, 먹은 빵, 먹던 빵. 이렇게 되죠. 요런 것들이 바로 관형사용어입니다. 이게 나오고 뒤에 음절이 어떻게 발음된다고? 된소리로 발음된다고. 근데 아까 우리가 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애들은 있잖아. 된소리로 표기도 해요. 요게 중요한 거야. 표기도 해. 발음도 그러고. 이해되니? 자, 요거는 뚜렷한 까닭 있는 거. 까닭 있는 거예요. 얘는 까닭 없이 나는 첫 번째, 두 번째야. 우리 첫 번째 아까 했어.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요건 어떻게 외우냐면 니은, 리을, 이응, 미음, 노란 양말 이렇게 외우세요. 노란 양말 여기 말고도 다른 문법에서도 나오거든. 노란 양말. 받침 뒤에 뭐가 난다고? 된소리가 나면서 표기도 한다. 오케이? 표기도 된소리. 다시 뚜렷한 까닭 없이 이 나는 된소리 이 두 가지의 경우는 표기를 된소리로 합니다. 그럼 아까 말한 이 바닷가 이야기로 한 거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뭐예요? 요거지. 아니 뭐래? 있는 거. 뚜렷한 까닭이 있는 거. 그러면 얘는 발음만 된소리예요. 요 차이가 있다. 발음만 된소리냐 아니면 발음 표기 둘 다 된소리냐. 요 차이 이해되나요? 돼? 안 되면 다시 설명해줄게. 괜찮아. 말해줘. 할 수 있겠어? 이거로 문제 풀 수 있겠어? 좋아요. 자, 그럼 밑에 이건 뭐야?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규칙이 적용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된소리를 적지 않는다. 이게 바닷가라고. 여기서 디귿만 추가해줄까? 그럼 이게 그냥 바닷가예요. 앞글자에 받침이 있어? 그럼 뒤에 음절이 뭐로 발음돼? 된소리로 발음돼. 표기는 아니라고. 적지 않는다. 요거 있죠. 똑같은 말이야. 요런 예시가 있을 수 있다. 보고 필기 다 했나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좋은 법칙이 있어요. 나는 사실 요거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해. 물론 보면은 더 정확하긴 할 거야. 정확하긴 할 거예요. 근데 문제 풀 때 조금 더 빨리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밑에 거만 보래. 한자음이야, 단어가. 순우리 말이 아니라 한자음이에요. 자, 리을이 어떻게 돼? 첫머리에 오면, 단어의 처음에 오면, 리을은 이응이 되거나, 니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선량. 첫머리가 아니라, 두 번째 글자죠. 이때는 그냥, 량. 이게 뭐가 된다? 첫 번째 글자에 오면, 양이 된다. 양심, 선량, 양심. 그럼 니은은요? 경로당 한번 볼까? 첫머리 아니죠. 두 번째 글자죠. 늙을 로자예요. 근데 이게 첫머리에 와 어떻게 돼? 노인. 그리고 니은은 이응이 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이응의 틀린 표시 요거 한 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응은 이응이지만 발음은 안 한다고 생각해요. 이해되니? 이응이라는 것은 초성에 오면 발음을 안 해요. 종성에 오면, 받침으로 오면 발음해요. 이런 차이가 있어. 그래서 리을이 첫머리에 오면 발음 안 하는 거. 니은이 첫머리에 오면 남녀. 요거는 둘째 글자에 온 거죠. 첫머리에 오면 어떻게 돼? 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음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넘어갈까? 자, 그러면 주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어떨 때? 아까 말했지. 첫머리 아닌 거, 남녀, 선량, 경로당, 뭐 이런 거.
또는 의존명사인 경우. 의존명사가 뭐예요? 어딘가에 의존해서 쓰이는 명사겠지. 독립적으로 쓰는 명사? 쓸 수 없는 명사. 보세요. 년, 10년, 20년, 뭐뭐 하는데 몇 년 걸렸어. 근데 이거를 혼자 쓸 수 있어? 나는 년 걸렸어. 몇, 리, 요런 단위 같은 것들도 싹 다 의존명사. 요런 애들 두음 법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자, 외래어인 경우 뉴스와 라디오 요런 것도 뭐 사실 당연하죠. 두음 법칙 적용되지 않는다. 자, 혹시 라로 시작하는 순우리말이 뭐 있을까? 라면은 라멘에서 왔어요. 요걸 알면 수업 30분 일찍 맞춰줄 수 있어. 참고로 어제 한 13명 정도 토요일 6시 반 중1들은 아무도 못 맞췄어. 33분까지 한번 맞춰볼까? 뭐가 할게? 쓸걸? 너네 뭐 생각 안 날걸? 힌트? 진짜 순우리 말이에요. 한자음 요것도 아니야. 순우리 말. 라로 시작하는 거. 두 글자예요. 라식? 그것도 영어지. 라이? 라이가 뭐야? 아니야. 뭘까? 뭐가 있을까? 초성은 이응이 맞아요. 자, 33분이 돼버려. 고민하는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수업을 계속할게요. 라온이라고 있어, 라온. 즐거움, 기쁨, 이런 뜻이에요, 순우리말.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근데 생각이 안 났어? 큰일 날 뻔했네. 자, 요 정도 하고, 렬률의 표기만 하면 문법 끝. 자, 요거 다 여기 모아놨어. 렬률은 앞말에 받침이 니은이거나 아예 없거나. 그러면 출산, 유리야, 류리야. 그쵸? 니은이잖아. 자, 그럼 나머지는 싹 다 렬률이에요. 그럼 상승, 유리야, 류리야. 률. 이응은 받침이 있으면 자음 발음이 난다. 써주시고, 필기 잘 했는지 확인할 거예요.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필기 다 못한 애들은 집에 안 보내줬어. 너네는 잘 할 것 같아. 숙제 잘 해왔으니까. 출산, 율, 상승, 률, 자,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정답은 1번에 4번, 2번에 4번, 3번에 5번, 4번에 2번, 5번에 5번. 다 매겼니? 혹시 틀린 거 있어? 없어? 오, 진짜? 다 맞췄다고 이거를? 대단한데? 너네 엘리트 반이구나. 아닌가? 너네만 엘리트인가? 자, 1번 볼게요. 소리대로 적는데 표음주의, 표의주의? 표음주의, 그렇죠? 자, 꽃. 음절의 끝소리 규칙. 꽃, 치읓 발음, 디귿이죠. 소리대로 아니네. 먹다, 바닷가, 두 버섯을. 그러면은 된소리로 쓰진 않지만 발음은 된소리로 한다. 그래서 먹다가 맞는 표현이죠. 맞는 발음이죠.
그래서 소리대로 아니다. 먹물. 이응이 되지, 기억이. 그래서 아니고, 바람. 얘 맞네. 주인의 땀바지. 아니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표기 원리가 다른 하나는 소리대로인지 어법에 맞게인지 표음주인지 표의주인지 묻는 거예요. 아우성 소리대로 어법대로 그렇지. 풀은 소리대로 어법대로 나부끼고 소리 어법 고든 소리 어법 왜 곧은 아니고 고든이라고 이어서 쓰거든. 애수는 소리 어법 그렇지 소리입니다. 자, 3번 단어의 표기가 적절한 것은 1번 담북 미음 귀 뭐라 그랬어? 노란 양 말 그쵸? 노란 양 말 뒤에 표기도 된소리로 해야 한다. 그래서 원래는 담북이 맞아요. 싹둑 얘는 뭐야? 바닷가 구두 벗어주지. 얘는 된소리로 발음만 하는 애들. 그래서 싹둑 아니고 싹두. 법석도 한번 볼까요? 바닷까지 구두 벗어주잖아. 그치? 그러면은 표기는 된소리로 하지 않는다. 그럼 썩이 아니라 그렇지. 소쩍새는요? 요거 그거네. 뚜렷한 까닭 없이 나눌 때 첫 번째 예시. 모음 두 개 사이. 어디? 시옷, 오, 지읒, 기역까지만 해도 두 모음 사이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 올바른 표기는 소쩍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자, 요거 아까 했는데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 이거 맞죠? 법석은 법석으로 표기해야 된다? 아니요, 법석으로 표기해라 이거였지. 자, 5번은요. 비역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이거 맞지? 자, 각각 두기니 깍두기니 바닷가 두 벗어줘 할 때 두. 그래서 발음만 된소리 표기는 그냥 된소리 없이 이해되죠? 4번 요거는 사실 누가 봐도 2번이었어 그치? 왜? 비읍 뒤에서 시옷이 된소리로 소리 나서 몹시로 발음된다. 요거는 바닷가 구두 벗어줘 그쵸? 발음만 몹시 표기는 몹시 몹시는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5번 갑시다. 오, 식곤증.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안 봐도 돼. 너네가 이미 외웠다면 괜찮아. 내일 원래는 올레자예요. 요게 단어 첫머리 왔네. 그래서 레가 아니라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서 내일 율 묻는 문제. 초성이 없거나 받침이 니은이면 율이야. 율이죠. 율 맞죠? 원래는 올레가 맞죠. 근데 첫 음절이 아니라 뒤에 왔네. 맞지? 그러면? 용궁은요, 원래는 룡이에요. 용룡. 근데 단어 맨 처음 머리에 왔네. 뭐가 된다고? 용.
확률은 니은도 아니고 받침이 아예 없지도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인 율이 아니라 률이 되겠지. 채울 거 채우고. 됐나요? 요것도 있어. 조항 12항, 11항 다, 12항 붙임 1, 11항 다. 레, 비율, 왕래, 연구, 확률. 없으면 얘기해. 넘어갈까요? 네. 현대시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일단 정답은 1번에 1번, 2번에 3번, 3번에 5번. 자, 2개 볼 건데, 현대시 조향미의 시창작 시간, 배우시기의 국어입니다. 시창작 시간은요, 말 그대로 시를 창작하는 시간을 묘사를 한 거고, 배우시기의 국어는 화자가 국어가 되어서 서술하는 그런 느낌. 싼데시 조향미 시창작 시간 먼저 볼게요. 오늘은 우리도 짧은 시합편 써보자. 그동안 배운 비유와 상징 이미지도 때깔 좋게 버무려 맛있는 시를 빚어보렴. 말 끝나기도 전에 으아 이거 모양이야 소리야? 소리지. 그럼 음성 상징어 중에서도 의태어야 의성어야? 그렇지 의성어겠죠? 의성어가 소리 의태어 할 때 끝에는 형태 할 때 태입니다. 이번이 조금 잘하는 반인가? 아닌 말고. 이어서 봅시다. 인상 찌푸리며 비명질러 대는 아이들은 시제 두어 개를 칠판에 써놓으니 금방 연필 들고 공책 위에 납작 몸을 낮춘다. 먹이 앞에 순해지는 강아지처럼. 무슨 법? 자, 비유법 설명 들어갑시다. 비유법에 지규랑 하나 더. 은유 그렇지. 일단은 얘들아 비유법이 뭐니? 빗대어 표현하는 거, 그치? 근데 이제 우리 뭐라고 말해야 돼? 비유법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좀 더 있어 보이게 말을 해보자.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 기법. 알겠지? 원관념이랑 보조관념이 뭔지 알아? 뭔데? 원관념이 내가 비유하려는 대상. 보조관념이 원관념을 빗대어 표현하는 관념입니다. 이해돼? 요렇게 딱 개념 잡고, 첫 번째 비유법, 지규법. 지규법 말 그대로 직접적인 단어를 써서 나타내는 거야. 어떻게?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듯, 뭐뭐인 양. 네가 뭐라도 되는 양 굴지 마라. 뭐 이런 거. 자, 그러면요. 자동으로 따라오는 비유법이 은유법이야. 은근슬쩍 비유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대표적으로 A는 B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조심해야 돼. 자, 보세요. 예문 하나만 쓸까? 선생님이 짖는다. 원래 뭐가 짖어? 강아지가 짖죠. 그러면 선생님을 뭐에다 비유한 거야? 강아지에 비유했죠. 원관념 선생님, 보조관념 강아지죠. 원관념이랑 보조관념이 어떻게 됐다?
동일시됐다. 요게 바로 싹 다 은유법. 이해되니?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동일시하면 그게 은유법이야. 그러면 봐봐. 여기도 강아지가 나왔네. 먹이 앞에 순해지는 강아지처럼. 소풍날 보물찾기 나선 꼬마들처럼. 자, 요거는 처럼을 써서 직유법이죠. 근데 봐봐라. 막 읽다가 시의 꽃가루를 찾는 나비도 몇 마리 있다. 이 부분 볼까? 나비의 위를 향한 세모. 끙끙대며 씨름하는 강아지들이 더 많다. 여기에 강아지, 위로 향하는 세모. 요거 뭘 뜻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나타내는 거야. 자, 봐봐. 시의 꽃가루를 찾았어. 찾고 있어. 그러면 시를 잘 써내려가고 있구나. 근데 끙끙대며 씨름하는 강아지들이래.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 시가 너무 쓰기 어려운 거죠. 이 학생들한테는. 이해되니? 이 나비, 강아지, 요게 은유법으로 쓰였다. 그치? 왜? 학생들을 나비라는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데 둘이 동일시되고 있잖아. 그래서 은유법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A는 B다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야 돼요. 뭐 하나 조금만 더 해볼까? 골똘한 얼굴들 세모 이런 거. 자, 썼으면 다시 처럼으로 넘어가서 녀석들이 이제 무엇을 찾아들고 나타날까? 갓 피어난 별꽃 한 점일까? 오래전에 잃어버린 부지개 구슬일까? 짐짓 가려둔 흉터일까? 뭐뭐일까?로 물어보는 거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설의법이라고 합니다. 설의법. 뭐뭐일까? 뭐뭐인가? 뭐뭐랴? 뭐뭐이랴? 뭐 이런 거 있지. 요렇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의문문으로 나타내는 기법이 바로 설의법입니다. 설의법. 자, 여기서 갓 피어난 별꽃 한 점일까? 요거 하는 거 있지. 자, 다시 애들이 이제 뭘 찾아 들고 나타날까? 시를 찾아 들고 나타나겠지, 당연히. 시를 쓰기로 했으니까. 그럼 그 시가 뭐다? 별꽃, 무지갯빛 구슬, 흉터. 요거 아래를 향한 세모 이렇게 쳐주세요. 요게 뭘 뜻한다? 바로 시. 아이들의 시를 뜻한다. 이렇게 적었어요, 쌤은. 자, 교실에는 아련한 눈빛으로 팔랑팔랑. 요거 소리야, 모양이야? 자, 나비가 날 때 팔랑팔랑 소리가 나나요? 안 나죠? 그럼 뭐야? 의성어야, 의태어야? 의태어, 그렇지. 모양입니다. 날아다니는 모양이 팔랑팔랑인 거야. 헷갈려? 그러면은 진짜 그 소리가 나는가? 고민을 해보세요. 팔랑팔랑 소리가. 나비가 날 때마다 팔랑 소리가 나나? 아니지. 자, 근데 뭐도 있어? 끙끙대며도 있어. 끙끙대며. 팔랑팔랑 끙끙대며. 요걸 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나비는 시를 쉽게 찾았구나. 팔랑팔랑은 좀 가벼운 단어. 끙끙대며 이거는 좀 무거운 단어. 시를 쓰기 힘들어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 속에 사금처럼 시가 반짝이고 있다. 처럼 무슨 법? 지규법, 그렇지. 자, 그래서 표현 봅시다. 1번 시를 창작하는 교실 풍경을 교사의 눈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요게 상황이에요. 그쵸?
2번은 적절한 비유를 통해 학생들의 심리적 전환을 표현했다. 그쵸? 끙끙대면 뭐 팔랑팔랑 뭐 이런 거 있지. 3번. 나비랑 강아지의 이미지를 대비했지. 팔랑팔랑이랑 끙끙대며. 그걸로 팔랑팔랑은 가벼워져. 아니 가벼워져래. 가벼워. 그치? 가벼운 느낌. 끙끙대는 무슨 느낌? 무거운 느낌. 이렇게 이미지가 대비된다. 이거 쓰시고 상황 예고프로 갈게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화자, 선생님이라는 화자가 시집 있는 아이들을 관찰하는 상황. 그 선생님의 태도는 어떤데? 정서는 어때?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죠. 뭐 있지? 시간 잘 가는구만. 다 썼니? 수고했어? 나 먼저 쓰는 거 아니죠? 응. 다 쓰면 얘기해. 주에 다 샀어? 다 썼어?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배우식의 국어. 자, 귀 빠지게 들었습니다. 까지가 전반부고요. 그 뒤는 후반부예요. 근데 화자가 누구야? 내가 무섭지요. 네, 라고 했으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이 내가 누구야? 국어입니다. 사람한테 잡혀가도 입을 크게 벌리고만 있으면 산다고 아버지한테 귀닳도록 들었습니다. 사람한테 잡혀가도 눈을 크게 부라리고만 있으면 사람들이 겁먹고 도망간다고, 눈을 똑바로 뜨고만 있으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도망간다고 아버지한테 귀 빠지게 들었습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눈 하나 깜빡대지 않고 크게 뜨고 있는 내가 무섭지요? 벌벌 떨리지요? 무섭니? 하나도 안 무서워. 그거는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어리석음을 풍자했다. 자, 시상 전개 과정 한번 볼게요. 전반부는 어때? 사람한테 이미 잡혔어. 잡혀가지고 바싹 마른 거야. 죽어 있어. 이때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죠. 아, 뭐라고? 눈을 크게 뜨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어떤 모습이 되었어? 애처롭고 우스꽝스럽게 허세를 부리는 그거의 모습이 되었죠. 무섭다고 안 무섭다고? 안 무서워요.
내 지령, 그 뭐야, 글씨가 좀 지렁이거든? 그래서 혹시나 못 알아보는 거 있으면 얘기해. 아마 수업 잘 따라오기만 해도 어디가 뭐라고 하는 건지 내가 읽어주긴 할 거야. 응? 말대로. 아버지의 말대로 애처롭고 우스꽝스럽게 허세 부리는 북어. 너네 북어가 뭔지 알아? 독일. 그거는 북어 아니야. 북어 해장국 먹어봤니? 그런 느낌? 그러네. 나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네. 대충 물고기처럼 생겼겠죠. 다 썼어? 오케이. 넘어갈게요. 밑에. 자, 어떤 상황이야? 북어인 파자가 자신이 무섭지 않냐고 질문했죠. 그리고 어떻게 착각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나를 착각한대. 두려워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리고 주제는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오케이. 이건 지울게요. 다 썼니? 오케이. 이제 문제를 불러봅시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은 시를 비교하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가, 으아, 뭐라고? 의성어, 그럼 뭐가 틀렸어? 의태어라는 게 틀렸죠. 의태, 형태라고 그랬어요. 태는. 학생의 반응은 맞지만 의태어가 아니다. 의성어다. 2번, 직유법, 은유법 활용해서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나? 그랬죠, 그쵸? 일단 정답은 1번이었고, 3번. 시작하는 상황에서부터 시를 완성해가는 상황까지 묘사되어 있었죠. 나, 말하는 이는 국어로 사물화자. 맞죠? 사람이 아니잖아. 사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왜? 내가 무섭지요? 하면서 아빠가 나한테 그랬어. 라는 생각까지 다 드러나고 있죠. 2번 볼게요. 아이들을 빗대어 표현한 게 아닌 것은 그래서 내가 정리를 했었지. 아이를 뜻하는 건 나비, 골똘한 얼굴들, 강아지, 꼬마들. 여기 없는 건 뭐죠? 그렇지, 별꽃이죠. 별꽃은 뭐였어? 시였지, 그치? 얘는 아이들, 얘는 시. 3번 가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말하는 이는 사람들을 위협하려고 하고 있다. 나가 국어였죠? 위협하고 있나? 응, 위협하려고 하지. 근데 위협이 안 될 뿐, 우리한테. 자,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죠.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믿고 행동했지. 우리 안 무서워하는데 아빠가 이렇게 하면 무서워할걸? 이라고 했잖아.
말하는 이는 국어였죠. 잘못된 정보였어요. 4번 말하는 이는 눈을 크게 부라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 맞죠? 자, 근데 두려움을 감추려고 허세를 부렸나요? 아니야. 내가 두려워한다는 말은 없었어. 그러면 어떻게? 그냥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한 거였죠. 그래서 요게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5번 넘어가서 끝났네. 그러면 일단 현대시 마쳤으니까 3시 10분까지 쉴게요.